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행정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의 원장으로 있고요. 그래 한방에 끝내는 소방 시리즈, 기사, 관리사, 화재 안전 기준 등 대표자로 있는 이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순서는 지금같이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점검실무행정 기출문제 이제 경향 분석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고순으로 현재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출문제 경향 분석입니다. 총평을 먼저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점검도 그렇고 설계도 이제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어렵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고전적인 문제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해요. 그게 조금 애로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을 대체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답형인 이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을 했던 점검표라든가 그런 분들의 문제를 사실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뉘어 면에서는 아주 이제 어려웠다, 아주 쉬웠다. 그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울 거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이제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염두를 해서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자, 일단 소화기구 보시게 되면은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장체 탐지부 설치 위치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설치 기준 5가지 쓰시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케이스인데 지금 같은 형태로 설치 위치 부분적으로 이제 출제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특성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설계도 그렇고 점검도 그렇고 단답형으로 한 줄 내지는 두 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가로 넣기와 같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쉬워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의외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다라는 것들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내수 화재입니다. 소형 합성 수지관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이제 예상을 하던 보편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근데 방수량 유속 계산 이게 예전에 우리 피터 게이지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형태 문제 이게 이제 또 출제가 된 그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점검 행위나 점검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로서 관련한 계산 문제는 차후에도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로 피토게이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방력, 폐쇄력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출제된 예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제 점검표에 있었던 성능시험 같은 그런 형태들, 성능시험 곡선 표 완료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완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인데 또 다시 이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동영상 오늘 설계 시험의 전용의 이제 문제 계산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SFR인데요. ESFR 천장 높이와 기울기, 물론 이제 설계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가지반사의 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RDD, ADD 이런 관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점검에 출제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물창고 화재와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설치장소 구조 이런 부분들 기울기 가지반사의 거리라든가 ADD, RD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O2에서는 설계 출제됐습니다만 분사대 설치 제외 장소 4가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출제가 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제가 된 게 약간 의외인 문제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한론 계산 문제는 설계 비용 전형이고요. 그리고 비상경보, 비상방송, 발생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넣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내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배점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점수가 고득점을 받기 위한 그런 형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자동의 탐지 설비인데 주로 계산 문제입니다. 설계문 중에 출제가 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별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등장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의 시험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등, 자, 삼서식 배선 점등하는 경우 5가지. 자, 이렇게 출제. 예전에 출제는 이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조명 등이 결국은 출제가 됐는데, 비상전원 설치 기준인데, 이 비상전원 설치 기준은 유도등과 거의 유사하죠. 근데 가로넣기 형태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터널, 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고층 건축물, 설계 출제가 됐는데, 점검에 출제가 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설치 소항시설,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제외, 그리고 유도선 설치 기준 3가지,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4가지, 뭐, 이렇게 쓰시오. 이런 텐데, 결국은 우리가 피난안전교육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별표일,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교육 별표라는 내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된 이제 그런 사항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있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특이하게도 우리 다중용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설치유지법 요 부분에서 출제가 이제 한 문제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수강실의 자체 점검사항에 관한 고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외관 점검표, 뭐 수화기라든가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용 뭐 이렇게가 출제가 됐고요. 제연설비 배출기 점검 항목 5가지, 뭐 분말, 뭐 감염 가스 용기, 뭐 자동 소화장치 점검 항목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출제됐는데 성시험 조사표는 감리서식입니다. 감리서식. 근데 배점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능시험 조사표의 차압 등 이렇게 요게 이제 출제돼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감리의 업무에 해당을 하는 거지 이제 점검의 업무에 해당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배제가 됐으면 하는 점, 그런 분들이 전 제 생각이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출제된 이력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근데 뭐 제가 녹화시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4점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이걸 다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도시교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점검에서 대체로 출제가 많이 됐는데 사실 설계에 출제가 돼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인 도시교거든요. 개통도 이런 분들 염두에 두고 정의라든가 설치기 이런 형태로 같이 이제 믹스를 해서 도시교는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입니다. 자, 보시면 기타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점검에서 출제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날로그 감지기 통신 선례의 단선 표지, 그 표시 점등 원인 및 조치 방법,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충압 펌프의 자동 기동과 정지, 단 충압 펌프는 자동 정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압력 챔버 방식 이렇게 해서 일종의 고장 진단과 관련한 그런 형태에서 이제 출제가 됐고요.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한 비단 계단 뭐 이렇게 건축 관련 규정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예상을 했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상을 뭐 하지를 못했던 게 가스 레벨 메타, 애기 측정 방법, 구성 부품, 사용시 주의사항 6가지 이렇게 되는데 측정 장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스 레벨 메타가 조금 까다롭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배점이 중요합니다. 배점이 굉장히 좀 포지션이 좀 컸죠. 근데 고전적인 문제라서 이제 대체적으로 준비를 안 했더니 얘가 조금 가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에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작동 스프링클러 설비에 전기 개통도 해가지고 R형인데 최소 배선수 및 회로 명칭인데 이 부분 우리 연습 정말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제가 이제 파이리드라든가 아니면 소왕365 그래서 유튜브도 영상으로도 사실은 올렸습니다. 준비작동 시연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됩니다라고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범주 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준비작동 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차후에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맞출 수는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간선이란 이런 분들이 점검하고 직결되는 그런 실명 문제들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층 닫힌 상태에서 차비 과다한 원인 3가지, 전설비, 방염풍속이 부족한 원인 3가지, 그러니까 요 부분들 실명 문제. 그러니까 실명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 문제들이 이제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 문제풀이입니다. 자, 기출 문제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비상경보 설비 단독경 감지기 화단등 기준 발생기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그러니까 이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그 비교적 쉬운 형태의 것들이죠. 단답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역대 이제 흔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기사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보시면 약간의 특성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옥내수하던 설비 합성수지관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그리고 옥내수하던 방수압 점검 시 노즐 방수압 절대압으로 2760mm의 지질 경우 방수량, 그리고 노즐의 유속을 과시한 유량 개수는 0.99, 옥내수하던 노즐 구경은 1.3cm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외관 점검표 있습니다. 소화기의 점검 내용 5가지,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내용 6가지 쓰시오. 그래 점검표는 외관 점검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아날로그 감지기 통신솔로 단선 표시 등 점 등,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충업번 배 자전 기동과 정지,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이거는 암기라기보다는 스토리죠. 스토리를 알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로놓기입니다. 비상경보 설비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보셔도 될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사실 이거 발생기 같은 경우 15회 도로 터널 기준으로 한번 출제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출제가 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 그러고요. 옥내사단 설비 화단등 기준에서 소형용 합성수지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공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형용 합성수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구분해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합성수지관이 결국 내열성이죠. 내열성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뭐 천장, 상층 경우 상층바닥에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반자를 불연제로 또는 중불연제로 설치를 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다른 문과 내화 구조로 후획된 덕트 또는 피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었던 게 타 화전등 기준에서는 배관의 설치 기준에 지금 같은 소형용 합성수지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연습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무난하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방수압면 점검 시 노즐의 방수압의 절대압으로 2760mm의 지질일 경우 방수량과 노즐에서의 유속 단 유량 개수는 0.99, 옥내사전 노즐 구경은 1.3cm이다 라고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옥내사전 노즐 하게 되면은 2.086 디지고 루트 P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려진 바 있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Q는 CAV, 그래서 C는 유량 개수고요. A는 배관의 단면적, 그리고 V는 유속, 유속 대신에 토리첼리 정리, 루트 EGH 적용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케이스들. 저는 편의상 그래서 C의 루트 EGH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99라든가 배관의 단면적이라든가 절대압 이렇게 지금 나타나지는 이걸 계산을 해서 환산해서 적용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유속을 구한다라든가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 때문에 얘가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설을 일단 조금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 환산인데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이렇게 되게 돼. 게이지압은 절대압 빼기 대기압 이렇게 되게 되니까 760mmHg라는 이제 우리가 1기압이죠. 얘를 이제 감하게 된 2000mmHg 얘를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되니까 약 27.189 이제 메가헤르츠도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유속을 먼저 구했습니다. 유속을 먼저 구하게 되니까 루트 2G 27.189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량을 0.99 대입하고 뭐 0.013 그렇게 다등 대입해가지고 유량을 지금 같은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설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유속을 구하느냐, 유속을 구한 다음에 유량을 구하느냐. 유량은 같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유속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출제자 의도에 따라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2.08 T지구 루트 P라는 형태로 유량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유량을 먼저 구해서 지금 같은 형태로 유량이 구해졌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유량이 있고 Q는 AV라는 형태로 유속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구해진 우리 23.08 메가퍼세카라고 하는 유속이 경맥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유량 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유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점을 어디를 가지고 가느냐, 지지를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같은 유속을 먼저 구하고 유량을 구하느냐, 유량을 구한 다음에 유속을 구하느냐, 유량 계수를 어느 부분에서 먼저 적용을 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 정도로 판단되거든요. 둘 다 이제 틀리지 않은 뭐 형태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체 점상 등에 관한 고시 외관 점검표입니다. 소화기 점검 등 5가지죠. 잘 보이는 위치에 소화기 설치, 보행거리 적정 설치, 그리고 소화기 용기의 변형 손상 부식, 안전핀 고정, 그리고 가압식 소화기, 폐기 대상 압력계 미부착 분말 소화기 비치 여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프링클러 설정은 등 6가지입니다. 수온의 양 적정 여부, 동결 또는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헤드 감열 및 살수 분폐 방해물 설치 의무, 재벌매 및 개폐, 작동 접근 등의 용이성 여부로 배관 및 헤드의 누수 여부, 그리고 재벌배 수압 및 공기압 계기압, 정상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외관 점검표고요. 자, 그리고 고장 진단이죠. 아날로그 감지기 통이솔로 단선 표적인 점 등 이렇게 됐을 때 원인은 아날로그 감지기 주소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감지기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주소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감지기가 100개가 있으면은 주소가 100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1번이면 1번에 해당하는 주소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번이 이제 세팅이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수업 때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R형 중계기를 어드레스부에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중계기, 2번 중계기, 3번 중계기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형태로 이 감지기도 그 자체에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소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소가 이제 잘못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신이 단선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선로 자체가 이상이 되는 거, 용도는 무난하게 적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지기 불량 정도, 이제 이 정도. 그래서 감지 불량이면 교체죠. 선로가 이제 단선되면 교체를 해야 되나 보수를 해야 되죠, 그죠? 이런 형태의 원인이지, 원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압펌프의 좌등 이동과 정지, 결국은 이건 누수거든요. 누수가 돼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렌지 즉 정지점이 있고 거기서 디프점이 있는데 그 점 아래쪽으로 자꾸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어디에서 누수가 일어나느냐,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이거는 글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충압펌프, 토출축,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뭐 누수, 압력식 고장, 배관 밸브 등의 누수, 연결 송수구, 체크 밸브 누수, 옥내사전 방수구 누수, 옥상 수조 체크 밸브의 누수, 습식 유수검지 장치, 배수 밸브 누수, 유수검지 장치 일체 경 밸브 자체 누수,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및 시험 밸브에서 누수, 즉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개소들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계속되니까 압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요? 우리가 충압 펌프가 잦은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건 암기보다는 이제 글짓기 개념이죠. 연동 개념에 가까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연습했었던 그런 사항들이죠. 자, 그리고 자체 점검 상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전설비 배출기 점검하고 5가지. 그리고 분말 설비, 가압용 가스연기에 점검하고 5가지 쓰시오. 자, 그리고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한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 4가지, 하향식 피난구, 그러니까 덮개, 사다리, 경보 시스템을 포함된 구조 기준 6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한 피난계단에도 눈에 띄는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도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 흔히 건피방이라 그러죠. 거기에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있었었죠.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뭐 여기서 치고 했었던 것들. 그래 지금 보이는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아마 무난하게 좀 적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상용료 화재 안전 기준 이제 가로넣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죠, 그죠? 장소에 기억 연틱을 미음 이것도 이제 무난한.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유도등 유도표지 화재 안전 기준에서 공장등 얻어야 필요가 있는 장소에 3천씩 배선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결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점등제 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 5가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큰 문제에서 30점 전체 이제 토탈로 된 이 부분들은 무난하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 이제 정도의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체 점검 상대에 관한 곳에 작동 기능 점검표 해가지고 배출기 정방목 5가지 이렇게 됩니다. 배출기 회전이 원활, 회전 방향 정상, 변형 손상 등 여부, V벨트 기능의 정상 여부, 본체 방청 보존 상태 및 캔버스 부식 여부, 그리고 배출기와 배출봉도 사이에 캔버스 내열성 확보 여부, 배출기 내열성 단열재 단열 처리 여부.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분말입니다. 가압용 가스용기 점검 방법 5가지인데 가압용 가스용기 저장용기 접속 여부, 가압용 가스용기 전자가방별로 부착 적정 여부로 가압용 가스용기 압력 조정기 설치 적정 여부로 가압용 또는 충압용 가스 종류 및 가스량 적정 여부, 그리고 배관 청소용 가스 별도 용기 저장 여부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는 일반적인 형태들 무난하게 쓰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범죄에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피난계 구조 기준 4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에 창문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부방의 차원으로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한다. 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 건축물의 내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60 플러스 방음문 또는 60분 방음문으로 설치. 계단의 유연너비는 0.5m 이상. 계단은 내구조라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항식 피난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피난 방어조 등이 기재하는 규칙에 있는 항식 피난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법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잔정 기준대로 그리고 건축 관련 규정대로 지금같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있었던 그래서 예전에 대피용관 해가지고 항식 피난구 해가지고 화잔정 기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케이스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건축물의 피난 방어 조항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출제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시험이라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출제할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준입니다. 피난구의 덮개는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철 1시간 이상 그리고 뭐 규격 60cm 이상 상하층간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수익 방향 간격을 15cm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 관리 시스템 등으로 경보 보완이죠. 그죠? 자, 그리고 피난구가 있는 곳에 예비전원에 의한 조형 설비를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해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비상구는 가로넣기입니다. 도매, 소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사 또는 지하상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등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상방자 이렇게 되는데 전멸기가 있을 경우 점등대하는 경우 전멸기라고 하는 건 신호를 받아서 이제 점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전멸기로 보시면 일종의 자동식 스위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 화재 시에 점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 화재 시냐라는 거죠. 자동 탐지 설비 감지기 발생기가 작동할 때 비상경보 설비 발생기 작동, 상경전원이 정전, 이거는 화재에 의한 정전이죠, 그죠? 방전물을 통제하는 것을 수동으로 기동하는 것,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데 이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동작했을 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됐죠. 당분간은 출제된다 되게 어렵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점수 배점이 작지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하론 인상공일의 소학제 약제 옮기의 저당량 측정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애기 측정법 설명해가지고 3점 아래 그림에 에카스 레베터 구성부품 그래서 디귿의 명칭을 쓰시오. 이제 3점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가지해가지고 6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 시절에 이거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액각가스 레벨 메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거의 하나로 이제 거의 픽스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외인 장비들은 여러 가지 모델이 생기게 되면서 장비 일반적으로 실제기 어려워 이제 그냥 역발상을 한 거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자동차 장치, 가스용 주방 자동차에 설치하는 탐지부 설치 위치, 그리고 자점검 사항에 관한 곳이죠. 자, 그래서 상업용 주방 자동차 장치 점검 방법을 쓰시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형태를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성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화재 안전 기준을 쓰고 점검 항목을 쓰시오라는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고시는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 개정이 됐고 개정된 취지는 우리가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항목을 빼고 가급적이면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취지가 됩니다. 즉 그렇다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재 안전 기준과 점검 항목을 이제 매칭을 시키는 형태의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입들 그 중에 한 가지가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채소 배선수 해가 중작동식 여기 이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해설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비단계단 부속실 해가지고 자천검사하는 고시 해가지고 성능시험 조사표 감리서식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속실 전설비 차등의 정황은 4가지, 전층이 닫힌 상태 차별 과다 원인, 그리고 방염포도 보호는 3가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애기 측정법 이렇게 되거든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 않나. 근데 대체적으로 이때까지 애기 측정법 해가지고 에카가스라고 되어 있는 게 예전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예전에 에카가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CO2 이제 여기 대부분이었죠. 근데 하론 1301이나 이런 분들 기타 등등 해가 액체로 되어 있는 에카가스 같은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대체적인 자료들을 보게 되면 CO2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다라고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하는 건 전원 확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터리로 온다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큰 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자라는 건 전원 스위치 체크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같은 경우 온도가 압력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얼마냐, 그리고 메탈을 조정해라. 적당한 위치로 조정을 하라라는 형태들. 그리고 프로브와 방사선원이 있습니다. 프로브 방사선인데 그것을 우리가 용기 사이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위로 저도 이걸 가지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제 수험생실에 초창기 때 점검소에 다니면서 레벨 메타를 확인하실 때 오래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장해 용기에 그 사이에 올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액체 상태인 경우와 기체 상태인 경우가 눈금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때는 그러니까 비파의 검사라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뭐 투과를 시켰을 때 그게 비중이 바뀌는 형태 그걸 가지고 눈금이 달라진 걸 가지고 요 위치에 가지고 눈금을 체크 그래서 그 높이를 줄자로 측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한다. 그래서 변이가 생기는 메탈 눈금이 변이가 생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마킹을 합니다. 마킹을 하고 줄자로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때. 그래서 우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저장 용기 해가지고 액체 상태 높이 있고 거기서 바닥에는 용기의 사이즈의 높이가 있거든요. 그 높이만큼 제한다.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그 조정된 높이를 측정해서 전용 환산기를 통해서 약자량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프로브, 요, 방사선과 프로브 사이 용기를 자, 이렇게 삽입을 하고, 온도계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명칭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표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입니다. 방사선이 코발트 60이거든요. 이걸 납주머니에 봉인한 상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시는 방사선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그걸 납주머니 봉인된 채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방사선이죠.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걸 딥하게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거든요. 분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 3년 그리고 측정 장소 주의 온도가 높을 경우 액면에 판별이 곤란이 되는 것을 주의. 그리고 용기는 중약물 일몰 주의, 그리고 전도 등의 특히 유의, 그리고 충전 비돈, 충전 밀도를 고려해라. 정확하게 충전량, 중량을 기록하여 둘 것, 이렇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주기가 3년 주기 넘어가게 되면 코발트 60이고, 이제 재충전해야 되는데, 그때 돼가지고, 이제 재충전하기도 하고, 뭐, 그랬더니, 그 기억이 이제 납니다. 자, 그리고 자동수화장치 해가지고, 주방용 자동수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에 설치 위치, 보편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죠? 가스용 주방자동차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 수신부는 분리화 설치, 공구도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천장면으로 30cm 이하, 공구도 무용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위치에 설치를 해라.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용 주방 자동 수화장치 점검 항목입니다. 소화액체 지시 압력의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그리고 후드 및 덕트의 감지와 분쇄의 설치 상태 적정 여부, 그리고 수동이동 장치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인데, 이게, 1, 2, 3, 4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1번은, 우리 감지기 때문에 회로 2개, 공통 2개,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최소로 수라 그랬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압력 스위치 하나, 템퍼 스위치 하나, 솔레노이드 하나, 공통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기사 실기라는 이런 데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압력 스위치 2개, 템퍼 스위치 2개, 솔리노이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6가닥으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능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공통 하나로 해가지고 4가지로 해가 최소 가닥 수는 그렇게 하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최소 배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3번의 사이렌 2가닥입니다. 이 사이렌 2가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이렌 하나 공통 하나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근데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슈퍼 비주얼 판넬입니다. 송정함인데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리고 A 감지기, B 감지기 한 가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A, B 공통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데 공통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선 자체가 공통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언급됐던 압력 스위치 하나, 템퍼 스위치 하나, 솔레노이드 밸브 하나, 사이렌 해가지고 8가닥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계기로 간선이 이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보편적인 전화선은 중계기를 거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슈퍼주얼 판넬을 하게 되면은 총 9가닥입니다. 전화선까지 9가닥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중계기를 거치지 않은 형태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화선이 빠지는 게 맞고 이걸 토탈로 만약에 봐가지고 그냥 배관배선 그냥 가는 거야라고 보게 되면은 전화선이 추가가 돼야 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본래는 우리가 슈퍼주얼 판넬은 9가닥이 맞죠. 전화선까지 이제 가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 중계기를 거쳐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중계기가 있는 위치가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함정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설은 이렇게 이제 다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속실 전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압 등의 전 항목 4가지 있습니다. 그래 뭐 최소차압, 뭐 개방력, 뭐 최소차압 적정 여부라든가 동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확인해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층이 닫힌 상태에서 차압이 가난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차압이 과하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이라든가 그런 데를 우리가 연습을 참 많이 했었는데 과하게 되려고 하게 되면 시동초부터 팬에서 많이 풍량이 이제 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극기팬 이후에 풍량 조절 댐퍼가 애시당초부터 조정 가능한데 조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압력이 과하게 이제 설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이제 배출해주는 수계로 보게 되면 리프 밸브라 그러죠.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플랩 댐퍼를 설치를 하는데 이런 플랩 댐퍼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얘가 불량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풍량이 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자동차 극기 댐퍼가 폐쇄가 된 상태. 그러니까 전층이 닫혔으니까 폐쇄가 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압조절 댐퍼에서 누이가 돼서 계속 극기가 되는 상태. 그러면 전실로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극기 댐퍼 같은 게 에어타이트 댐퍼라 그럽니다. 뉴결이 이제 거의 이제 아주 이제 경미한. 그러면 얘가 완전히 닫히게 되면은 극기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도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장지단 흐름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좀 풍량이 많은 거 아니냐, 풍량 조절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하게 됐을 때 배출을 해주는데 배출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극기 댐퍼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노즐이라든가 헤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너무 과하게 이제 그 폐쇄가 되는데 폐쇄되지 않고 과하게 방사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형태의 개념들입니다. 그래 차근차근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런 타입의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인데. 이걸 처음 접하느냐 조금 훈련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자, 방염풍속 부족한 원인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극기를 하는 풍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펌프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량정이라 그러죠. 압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풍량이 많아도 압력이 부족하면은 자, 소위 말해서 뭐가 나오질 않냐면은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풍량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위 말해 풍량을 아무리 많이 설정을 해놔도 전압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밀어줄 수 있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질 않거든요. 자, 그런 형태이냐. 기덕대의 크기가 작거나 손실이 커져 정압이 부족한 상태. 소위 말해 손실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나오게 되니까 정압 손실이 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냐. 덕도는 출입구에서 동시에 누기가 과다하거나 자동차 크기 램프 크기가 너무 작거나 그 계단 실측의 창문에 자동 폐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등 창문이 개방된 누기가 발생한 경우, 즉 우리가 계단 실측 그리고 거실 측 우리가 방화문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한쪽에서 계속 5개로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뭐 계단 실측이라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방염 풍속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건기 배출팬의 용량 부족 내지는 작동 불량 그리고 유건기 배출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 우리가 시스템을 그러니까 극기가 부족해 내지는 어딘가는 누수가 되는 것처럼 풍량이 이제 새고 있어. 그게 어디지라고 역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해설은 끝났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빨리 합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술연구사부, 자, 여러분들 같은 그런 엔지니어들 현장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모여서 만든 게 기술연구사부입니다. 그 모태가 되는 게 사실은 에듀파이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특허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존버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버팀대 소위 말해가지고 졸라게 버티라고 이제 우리가 존버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런 우리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은 미음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국제 특허라든가 그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재 수록하고 교육하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기술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여 보거나 내지는 이제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항상 노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것들 같이 공개해서 다 같이 이제 좋은 그런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게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이라는 형태.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만든 게 저희 회사 이름이 make soon이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기술자는 사실은 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런 몇몇 분들이 모여서 메이커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특허 출원이라든가 그런 형태 그리고 책에 수록을 할 수 있는 이제 출판사부라든가 교육사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홍보 광고 정도 그렇게 함께 한번 섞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합격을 했다라는 게 직감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실수함에 있어서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좋은 결과가 있든 나쁜 결과가 있든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누가 빨리 다시 시작을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고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시험, 참 가슴 아픈 사연이나 이런 것들 저도 많이 보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셨으면 합니다. 고생들 하셨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방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